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1공약이 협치였죠. 이번 도정 질문에서 도의원들이 원희룡 지사가 겉으론 협치를 말하면서 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사회협약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고된 조례 내용을 볼 때 위원회의 심의 대상 또한 무하며 자칫 잘못하면 기존 법정위원회와 상충되어 옥상옥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산하 기관장에 대한 무더기 사표 수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기관장까지 일방적으로 물갈이한 것은 협치와 거리가 먼 행태라는 겁니다. 제주에는 기관사가 전국에서 샤입니다, 샤입. 제주기라는 회사가 어려워요. 근데 경영 평가가 안 좋았다 하지 말고 그 사표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도정이 바뀌었고 물론 이 공개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 문제에 큰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선거 당시부터 이게 명확한 지침과 사인을 이미 여러 차례 냈습니다. 감귤 1번과의 상품화를 두고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 의회의 권고안을 무시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각 지역의 민심을 대표하고는 도의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게 일본과의 문제를 넘어서 향후 정치 결정 과정에서 도의와 협치를 하겠다는 건지.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의회의 권고안은 유효하다며 입법 예고가 끝난 뒤 의견을 종합해 상품 감귤 규격을 확정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는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퇴임함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양치석 농수산식품국장을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의 지시를 받고 간부 사원을 중심으로 업무 공익이나 당면 현안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또 강승수 경제산업국장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이번 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우진 전 사장의 후임자 인선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토지를 모두 잃어버리고 빈민으로 전락한 하와이 원주민들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와이의 관광지들과는 멀리 떨어진 서부 해안 지역에는 집 없는 노숙인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자본의 진출과 함께 부동산이 폭등하자 집세를 내지 못하고 쫓겨난 원주민 마을입니다. 이 일대에 살고 있는 노숙인만 2천여 명이나 됩니다. You know, they're throwing people off the beaches. They're throwing them out of the harbors and stuff. Where are they to go? There's nowhere to go anymore. 하와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원주민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로 정치 경제적 불만이 높아지면서 독립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19세기 말까지 폴리네시안 원주민들의 입헌 군주국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원주민 사회에서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nd saying that they're here to protect us, that they're here to give us economic gain, and the reality is that they're here to come here, use us up, take our women, drug our children, and murder our sons. 하와이 왕국은 19세기 중반 토지 매매를 허용한 뒤 섬을 통째로 사들인 백인 자본가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시아계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마저 빼앗긴 원주민들은 빈민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Hawaii has so many negative impacts to its own people, the Kanaka Maoli, that I would say to the people of Jeju, no, not a good model. 세계 최고 관광지 하와이 원주민들의 어두운 현실은
외국 자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선선해지고 있죠.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름 불청객인 모기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잦은 비 날씨로 모기 서식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때 아닌 모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보건소 방역 요원들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정원 같은 거 이제 나무도 자르다 보면은 그래 많이 물리고 그래요. 다 쬐까내 놓으니까 방충망을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달 들어 채집된 모기 개체 수는 한여름에 20%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6월 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밀도는 39%로 15%였던 지난달보다 오히려 갑절 이상 높습니다. 잦은 비 날씨로 하천 등지에 고인물이 많이 생긴 데다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모기 번식이 아직도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8월 말경부터 장마 수준의 비가 지속적으로 9월 한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는 일단 물 웅덩이, 서식처가 많을수록 모기는 이제 증가되고 가을에는 여름에 비해 피부가 건조해져 같은 모기에 물려도 가려움을 더 느끼게 됩니다. 또 2차 감염 가능성이 큰 만큼 초저녁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무난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차 흐려져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나오실 때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1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먹구름이 많이 몰려있는 모습인데요.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낮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22도 내외,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21도 내외로 시작해서 2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이 시각 현재 성판역의 기온 1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상에는 너울성 물결이 높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흐리거나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부터는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해안도로 부근 갯바 위에서 낚시를 하던 68살 박모 씨 등 3명이 높은 파도에 고립됐다며 119와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 만에 구조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도 9시 등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등교 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 조사를 벌인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교별 등교 시간 실태와 특성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등교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의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9월의 동흥 아트데이 행사로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 초청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서귀포시 동홍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섬유 작가인 박현영 씨가 흐르는 강물처럼을 주제로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6번째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제주 장애인 연극제 사흘째인 오늘 저녁 7시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극단 녹두의 나는 김동수입니다가 공연됩니다. 제주 도립교향악단의 제113회 정기 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충남대학교 조규진 교수의 객원 지휘와 첼리스트 이송희 씨가 협연합니다. 탐납이술인협회는 오는 21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제주 충북 교류전 산빛깔 물빛깔 전시회를 엽니다. 제주 문학의 집은 오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문학아카데미 문학 가을을 만나다를 운영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주시 원당로 5길에 있는 주식회사 우성환경산업은 건물 청소원 3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8국에 567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이미정입니다. 최근 보조금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 6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제주도와 행정시 농축산업부서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과 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내용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부담을 포함해 5천만 원 이상의 민간 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농축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업무 추진 과정의 부조리와 도민 불편사항, 잘못된 업무 행태 등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9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3% 늘었습니다. 한 해 중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81만 2천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중국과 제주를 오가는 직항 노선과 크루즈의 횟수가 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등어 이동 경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 수산연구센터는 제주 연근에 분포하는 고등어의 여름철 이후 이동 경로를 밝히기 위해 소형 표지를 붙인 고등어 600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아열대 수산연구센터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등어 1,400마리를 방류해 이 가운데 2마리를 일본 대마도 부근에서 회수한 바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